이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는, 시나리오를 쓰게 된 이유는, 이 영화는, 이 이야기는 원래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어린 아기와 젊은 남자의 이야기인데, 왜 이 젊은 남자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고, 그 사건 자체가 영화로 풀어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내가 쓰고 영화로 만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나이가 이제 프랑스 나이로 이제 30살, 30살이 됐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의 과거를 정확히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한 10년 정도 지나야 그 과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나의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알고 있고, 그걸 좀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학생들이 나오는,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 영화를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고, 지금 와서는 내가 20살, 21살 그때쯤에 생각했던 거, 내가 알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나이대의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다루는 게 훨씬 더 편했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내가 알고 있는 나이대의 사람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엔 학생들, 지금은 20살, 21살의 젊은 사람들이 영화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와 나라는 제목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제목이에요. 의미가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성장시키는 존재가 아기이기 때문에 아기와 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 영화가 혼자 남겨진 남자와 아기 사이에서 그 관련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아기와 나의 어떤 생활 속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폭넓은 의미로, 이게 아기를 데리고 벌어지는 어떤 코미디 영화나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여러모로 이 남자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캐릭터, 대표적인 단어가 아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기와 나라는 함축적인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판을 막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철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되게 철없는 어떤 남자를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답고 다 큰 성인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사회에 나갈 준비가 많이 안 돼 있고, 또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사건들을 책임지기 어려워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냥 멀쩡하고 남자다운 성인 남자로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할 줄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만들다 보니까 이 남자가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철없고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도하고 시나리오를 쓴 부분도 있었어요. 순영이라는 여자한테는 그 순영이라는 여자만의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고, 그 여자를 그렇게 만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건데,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다른 사람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깊숙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얘기하거나 너무 쉽게 욕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막 폭력적으로 대하고 이런 모습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사람의 상황이랑 그 사람의 삶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그들만의 어떤 이유가 있고 그들 각자의 어떤 삶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살짝 비판적인 시선으로 이 여자를 막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남자들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맞는 행동인가?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가? 라는 거에 대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씬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도전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이 사람의 삶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메시지를 강하게 집어넣고 이렇게 느껴야 된다, 이거를 좀 봐달라고 강요하는 편이 아니고 그냥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데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숨어있는 사람들의 삶을 그냥 꺼내서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사건들을 따라가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좀 다양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삶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를 그냥 좀 던져주듯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전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다 그냥 제 영화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게 일단 제가 먼저 하고 싶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영화에서 처음엔 이 남자가 자기한테 벌어진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성장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희생할 줄 알고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게 성장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내가 남들처럼 살고 싶고 또 직장도 갖고 가정도 갖고 여러 가지를 다른 사람들처럼 가지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그거를 가질 수 없을 때 행동하는 모습이 초반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캐릭터가.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가지지 못하고 내려놓는 방식을 좀 제대로 알게 되는 모습이 성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가 일종의 성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요소로 시나리오를 썼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다음 이야기는 10대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성인 남녀의 로맨스, 네, 사랑 이야기 뭔지 알죠? 이제 그런 쪽으로 쓰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독립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다음 작품을 만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음번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제가 직접 써서 차기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쓰고 준비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조만간 또 잘 만들어서 이 부졸 영화제나 아니면 다른 데서 제 영화 보실 수 있게 열심히 만들겠습니다.